찬물을 해나 뜨신물을 하나. 물 온도에도 상관없이 붉은 반점이. 그러면 아토피는 주로 어디 부위에 많이 발생해 있나요? 그때는 이제 이거 다리하고 팔, 이거 오금 있잖아요. 여기였는데 지금은 예. 배 쪽에 조금 그게 나섰다가 또 어떻게 또 어떤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런지 또 좀 심해졌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고. 예, 기도 지금은 병원에서 이게 이제 자꾸 주사기를 제가 하려니까 물이 자정적으로 빠져나오게끔 이거요. 관을 박아놨어요. 관을 박아놨어요. 예. 그런데도 물은 체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좀 마르신 것 같고 아드님께서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밥 잘 안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한창 때니까 먹는 거 같은 거 먹는데 좀 가려서 먹는 편이에요. 가려서. 예. 예. 그 소변은 어떻게 잘 보신다고 그래요? 예, 소변하고 대변 이건 자기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 물은 많이 먹어요. 예, 물 많이 먹어요. 꼭 예. 찬물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찬물을. 예. 그리고 춥고 덥고 이런 거는? 그런 거 별로 덥다는 게 오히려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은 얼마나 흘려요? 땀은 어릴 때부터 땀은 좀 이렇게 식은땀 같은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많이 흘리더라고요. 땀은 좀 있는 편이고 어지럽다든가 이런 말은 안 하던가요? 그런 말은 없어요. 예. 한방에 가니까 태음인이라고 있어요. 태음인이라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한방 치료도 좀 해보셨나 보죠? 아니, 안 했어요. 일반 그냥 예. 약지어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약만 먹이고 기그 치료는 안 해봤어요? 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왜 같이 해달라고 하지? 네, 그럼 학생이고 하니까 그 시간적인 그게 예.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더 그런 게 좀 심하잖아요. 아드님 뭐 혈압은 특별히 뭐 이상은 없죠? 예, 병원에 뭐 이래 있었는데 한 달간 예. 있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예. 그리고 그런 데는 이상 없다고. 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드님이 태음인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제가 태음인 기준으로 치료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방에서 기 안에 물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한방은 전통적으로 기를 갖다가 콩팥하고 관련을 시켜서 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 콩팥 안쪽, 기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평형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내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이렇게 차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옛날부터 액체, 즉 물을 주관하는 콩팥을 한방에서는 기와 연관이 있는 장기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콩팥 기능이 사람들은 만약에 좀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소변이나 또는 혈액 검사나 이런 거에서 이상이 있을 줄 알지만 사실 거의 이상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90% 이상은 검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동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같은 경우에 왜 그게 콩팥하고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가느냐 하면 아까 샤워를 하고 나면 붉은 반점이 생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워를 하고 나서 붉은 반점이 피부에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콩팥 기능이 약해가지고 피부에서 체액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좀 약하지 않는가, 콩팥 기능에 어떤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병을 치료를 할 때 태음인들이 사실 기에 있는 물이 찰 때 제일 고치기가 쉬운 체질이에요. 소양인이 만약에 기에 물이 찼다 이러면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잘 낫지도 않고 해서 이제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나 이렇게 속이 타는데 이 태음인들은
또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태음인들은 선천적으로 폐기관지가 이렇게 약해서 폐기관지 주변에 이제 림프계에서 그 림프의 순환 장애가 쉽게 발생을 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발생을 한 그것이 당연히 위로도 영향을 미쳐서 위쪽에서도 림프의 순환 장애를 이렇게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에 있는 쪽으로 가서 내 림프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정체가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물이 찰 수가 있는데, 태음인들은 그 선천적으로 폐기관지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폐기관지 기능을 강화시켜서 림프계 순환을 갖다가 촉진시켜가지고 흐름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소변으로, 콩팥을 통해서 이게 소변으로 배설되게 하면은 위쪽에 그 내 림프액 순환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질환들이 쉽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기 안에 내 림프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것을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양이는 반대로 그 심장이나 폐 기능이 약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약하지 않은 장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액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빼내려면 기능을 약간 억압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억압을 시키는 것이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태음인은 억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몸이 전혀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요. 오히려 좋다라고 하지. 그래서 치료가 잘 돼요, 태음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약은 좀 나중에 써도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기가 그러면은 기라는 것은 이 두뇌 쪽에 가까이에 어떤 병변이 생기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거라도 되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에 있는 그 물이 생기는 그것 자체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게 더 먼저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마른 체형인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소화기관에 영양을 약간 공급을 좀 시키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태음인이라는 사실에 이제 고려를 해서 폐하고 콩팥을 같이 치료를 해가지고 내 림프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배출을 수월하게 하면 잘 낫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약 먼저 쓰지 말고 이걸 먼저 치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문의가 가능하신 건 알고 계시죠? 문의하신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81세 남자입니다. 키는 176cm, 몸무게 57kg인데요. 증상은 양쪽 발이 약 1년 전부터 시리고 열이 위로 올라와 두통이 있고 변비 증상 또한 있습니다. 3, 4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서 변비약을 복용 중인데요. 여름이기도 해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집에서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알고 싶은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약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한 것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로만 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로는 열이 올라와서 두통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발이 1년 전부터 시리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두 번째 환자분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혈액이 많이 분포하고 아래쪽에 혈액이 적게 분포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용어로 말하면 그걸 상열하한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상열하한증은 열을 없애는 관점으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액 분포를 위쪽에 쏠려 있는 걸 아래쪽으로
내려서 상하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관점으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추정을 하자면 이분이 아마 고혈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쪽으로 그렇게 많이 쏠려 있고 81세이시라면 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방 혈압약은 당연히 드시고 있겠지만 양방 혈압약은 혈액 분포를 조정하는 약은 아닙니다. 한방에 가면 한방은 그 혈액 분포를 조정해 가지고 혈압을 고치는 방법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한방 혈압 치료를 하면, 고혈압 치료를 하면 열이 올라와서 두통이 생기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 발이 시린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변비 증상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치료법을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방은 한방도 이 한약도 사람 몸에 약은 약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지 않게 이렇게 투여를 하면 또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투여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네, 한방의 특징이 예. 개개인마다 다른 처방할 수 있는 점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자로 문의하신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9074번인데요. 42세 남성입니다. 낮엔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극심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낮에 식은땀이 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피로감을 동반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장이, 가슴에 있는 심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등에 식은땀이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면은 심장이 이렇게 추동을 해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그 힘이 약해지면 혈관 안을 통과하는 혈액이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든가, 그게 아니면 혈관 밖으로 그것을 빼내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혈관 밖으로 이렇게 삼출시켜 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땀이 이렇게 그리고 피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간직할 수 없으니까 땀의 형태로 배설시키는데, 이렇게 심장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땀은 한방에서 망향증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 이 땀은 대단히 좋지 않은 땀입니다. 네. 그리고 피로감이 많다라는 것도 심장이 약해서 머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분은 빠른 시간 안에 근처 한의원 가셔서 망향증 초기 단계를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른 시간 내에 찾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파구 재생한의원의 김현주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건강히 마무리하시고요. 은혜로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등재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엑스포 개최지 산청군 동의보감촌, 학생이 중심이 된 교육, 학생이 주인이 되는 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김치 유산균의 대표기업 토비코, 오후 2시 차와의 약속, 자연숙성 보이차의 명가 보이다울, 좋은 약을 만들어 건강한 인간 실현을 추구하는 원광제약이 함께합니다.